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조금 뜸했죠. 굉장히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드리는 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그 면접 준비까지 좀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취신남 마무리 짓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취신남 하네요. 신문 잘들 보고 계시죠?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입니다. 안 좋은 내용이 좀 나왔었죠. 14조 원 K게임 휘청해가지고 WHO에서 게임을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질병으로 분류한 거죠. 14조 원 K게임 휘청 88개 게임 단체 WHO가 성급한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저도 이게 그 JTBC 밤샘 토론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었는데 뭐 어느 말이 맞다 어느 말이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래도 게임 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병으로 좀 판단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봅시다. 찬반 논란 속에 게임업계 위기감. 질병 분류, 과학적인 근거 부족하다.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 흔들리고 있다. 문체부도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와 이견 있는 거죠. 작년 성인 1,000명 여론조사에선 2명 중에 1명이 질병 분류에 찬성이었다. 반대 목소리는 26%에 그쳐. 아니 2명 중에 1명이면 50% 아니야? WHO가 게임 중독도 질병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강행하면서 연 매출이 14조 원 규모까지 커진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넥슨을 매물로 내는 건가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강해지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것을 시작으로 게임세까지 부과하면서 각종 규제가 더해져서 산업 전반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 의식까지 생기고 있다. 그동안의 이 게임 중독에 대한 논의와 공방은 있었는데 훨씬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세계적인 기준 마련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 왔지만 아직 관련된 연구가 적고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국내 도입이라는 쟁점을 두고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질 조짐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산업과 여러분들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거에 관련된 이슈는 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한번 좀 챙기고요. 특히나 게임 산업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관심을 갖고 한번 기사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위주의 기사라기보다는 산업 위주로 한번 좀 묶어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고요. 은행 중에서도 인터넷 은행입니다. 제3 인터넷 은행, 토스도, 키움도 다 탈락했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조금 교훈적인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은행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자, K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고전하고 있다. 뭘 개발해야 되냐? 킬러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인터넷 은행 성공하려면 추가 자기 자본 확충 작업 지지부진하고 있다. 제살깎기인 저금리 경쟁 피하고 중금리 대출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카카오뱅크가 수신이 16조고 여신이 10조네요. 고객 수가 930만. K뱅크는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신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가를 불허하면서 당분간 업계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는 추가 인가 작업을 시작해서 연내에 제3인터넷은행 출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먼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신규 인터넷 은행에 출연을 해도 걸어야 할 길은 만만치 않은데 왜냐하면 기존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뜩이나 좁은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신규 인터넷 은행이 시장에 가세하면 기존 시중은행 고객의 이탈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 없이는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킬러 서비스 개발도 필수적이다. 단순히 고정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금리 경쟁으로 고객을 그냥 늘릴 경우에는 향후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등에서 추가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은행이 전문 영역을 쌓고 있는 중금리 대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비금융 정보의 활용도 필요하지만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또 필요하면서 당장 기약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핀테크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인터넷은행의 세븐은행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시경제, 미중 압박, 새우 등 터지는 한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해야 되냐? 수입 대체 못할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미중 압박, 한국 산업계 대응은 현지 합작, 기술 공유 등 전략적 접근 강화 나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임원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돼요. 4대 그룹 최고 경영진들은 중국의 장수성 당석이와 협력 논의한다. 즉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순환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죠. 또 균형 방향도 모색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균형점을 찾아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실리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쪽에서 왔었죠. 돌아다니면서 공급 좀 잘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기술 특허가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특허를 확보하는 데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 4차 산업혁명도 이런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볼까요?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 시에 자동차 등 일본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했냐? 동남아, 홍콩 등지의 유력 기업이나 화교 기업과 연계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우회 전략을 폈다. 미중 기술 냉전 시대에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 유력 기업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참 대통령도 잘 못하는 건데 우리 취준생들한테 답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해야 됩니다. 이런 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금융산업인데 이번에 보험입니다. 보험 중에서도 손보입니다. 손보. 출혈 경쟁하는 것보다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된다. 바로 미래 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상품 개발이네요. 양종희 KB 손해보험 사장.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바꿀 것이다. 고객 선호 1등 기업 목표네요.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릅니다. 제갈량이 100만 명의 조조군사를 단 5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때마침 동남풍이 불어서가 아니라 천문학을 미리 연구하고 동남풍이 불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센 보험업계에서 고객, 가치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경영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KB 손보 홍보팀에서 내놓은 기사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손해보험이라는 한 그 산업과 이 기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좋겠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CEO 4년차를 맞은 양 사장은 어려운 보험 시장 속에서도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 시장은 법인 보험 대리점, 이게 뭐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하죠. 여기가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보험사랑 GA 간 매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금리, 환율 등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되고 있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가속 등 급격한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양 사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은 일단 기본인 거고 여기에 이제 회사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출혈 경쟁보다는 미래가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더 강화하겠다. 보유 계약마다 회사의 이익 기여도를 반영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가치 창출 중심으로 조직과 상품과 채널을 재구성하고 판매 채널별로 명확한 역할을 부여 선택과 집중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 이쪽도 좀 강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보험업과 연관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서 보험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단 KB 손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죠. 다음 취업 뉴스 하나 볼까요? 현대차.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1년 졸업생도 인턴 뽑는다. 우수인재 조기 확보 위해 H-Experience 도입한다. 학부랑 대학원생은 상시 지원하고 우수평가자는 즉시 채용하겠다. 즉 현재 인턴제 하면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아니면 뭐 4학년 1학기이신 분들이 많이 하죠. 저도 물론 추천을 했고요. 하계동계 전 분야 6주 방학 정도 했는데 신인턴제가 나온 거죠. 채용 연계형이 있고요. 연구형이 있습니다. 채용 연계형은 당연히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나 기졸업자 중심으로 갑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 수시고요. 전 분야에 걸쳐서 뽑고 2개월 인턴 실습한 다음에 이제 뽑겠다는 거죠. 연구형은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연중 수시 미래경쟁기술 2에서 4개월이라고 합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런 파격, 이런 인턴 채용 절차제 같은 파격은 적극적으로 좀 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중 수시로 필요한 인재를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대규모로 뽑으면 인턴이든 대졸공채든 조직 내 인력 배치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뽑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매일매일 여러분들 좀 확인하세요. 뭐 잡코리아가 됐건 자소설닷컴이 됐건 매일매일 좀 보시면서 들어가셔서 업무 경험도 쌓으시고 또 더 나아가선 현대차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현대차가 나와서 그런가요? 모빌리티가 나왔죠. 난리가 났죠. 피아트랑 르노 합병하자고 제안했죠. 글로벌 업체들의 목숨 건 합종 연횡이 나왔습니다. 피아트 르노의 합병 공식 제안, 경영권 50%씩 나눠 가지는 방식, 두 곳 기업 가치만 43조, 성사가 된다면 글로벌 3위 업체 탄생하는 거죠. 폭스바겐, 닛산 르노, 그러니까 여기 피아트까지 합친다는 거죠. 도요타.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 자체는 쪼그라들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 신기술,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등등 우리가 연구개발에 쓸 돈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대규모 합병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합종 연행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 볼게요. 블룸버그는 양사의 합병 배경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을 꼽았다. 두 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하향 곡선,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각종 신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뭘 찾아야 된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FCA는 규모를 키워서 보다 분명한 디딤돌을 찾고 있고 이는 대량 생산을 하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합병안 실행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있겠지만 일단 서류상 제안을 보면 괜찮아 보인다고 평했다. 다음 기사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완성차 업체 협업 강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포드, 오로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바이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소프트뱅크, 오로라, 우버, 그랩, 현기차,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랩, 아이오닉 머티리얼스, 오로라, 리막 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합종 연행. 그러니까 위에 봤던 기사는 자동차 업체들끼리, 지금 보시는 기사는 뭐예요? 다양한 업체들과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100년 만의 대변혁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차 합종 연행입니다. 협업, 투자, 인수로 세계를 찾기.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 시장 대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니까 모빌리티 쪽, 특히 현대차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관련된 연관된 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6번째 기사 두 가지 기사를 꼭 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지산업 SK이노베이션으로 갈게요. 독한혁신 6년 내 배터리 생산 20배 확대하겠다. 지금 LG화학이랑 2차전 들어갔죠. 김준 사장 새 성장 비전 밝혔다. 배터리, 소재, 화학 60%로 차세대 기술조기 상용화로 배터리 생산 비약적으로 늘려서 2025년까지 세계 톱3 목표. LG화학 소송전 안타까워. 저는 왠지 SK이노베이션 할 것 같아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를 현재의 20배인 100기가와트 수준으로 확대해서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다라는 거죠. 2025년까지 기업 가치를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소재 화학 등 신성장 사업 자산 비중을 현재 60% 수준으로 늘리겠다.
현재 2배인 60% 수준. 친환경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정유 등 기존 사업의 환경 마이너스 가치를 상쇄하는 그린 밸런스 전략으로 성장을 견인해 나갔다. 사회적 가치를 주창하는 SK니까. 참 이름도 잘 짓네요. 요거 볼까?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딥체인지 2.0 경영 결과 석유, 화학, 윤활유, 석유 개발 사업 등 EMP죠 이게.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투자를 단행해서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 정도로는 향후 행복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독하게 혁신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배터리인 사업에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방침이다라고 나왔네요. 다음 8번째 유통산업 나왔습니다. 어떤 매장만 살아남냐? 유통매장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대형 매장만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디다스 모든 제품 파는 대형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오픈했다. 대형 매장. VR파크, 와인, 피규어도 일반 매장 3-4배 규모 확대했다. 그래야 고객이 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 28일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약 147평 규모의 아디다스 스타디움 매장을 연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모든 카테고리를 선보이는데 중국 상하이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오픈하는 이 매장에는 의류와 신발만을 주로 파는 기존 매장과는 달리 일반 캐주얼 스포츠, 오리지널스 라인과 기능성 스포츠 상품, 퍼포먼스 둘 다 취급한다. 여성 스포츠 라인, 축구 한정판 상품도 판매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평균 매장 크기의 5배에서 6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큰 초대형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이 유통업체의 숙제가 됐기 때문에 집객을 목표로 점포를 넓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죠. 9번째, 코레일 다시 또 채용하고 있죠. 와, 하반기에 1230명 채용이라 합니다. 무조건 쓰고 있죠 여러분들. 키워드는 소통 능력과 전문성이래네요. 영업, 건축, 전기 등 6개 분야 6월 3일부터 5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서류는 자격 요건 갖추면 통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NCS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실 겁니다. 2배수 선발, 와 끝내주네요. 직무 관련 자신만의 스토리로 꼭 필요한 인재라는 점 어필을. 오케이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등 모두 6개 분야로 일반공채 1000명, 고졸공채 230명, 사무영업 61명, 운전 29명, 차량 342명, 토목 371명, 건축 62명, 전기통신 365명. 오케이. 채용 공고에서 모집 직무별 소개서, 소개 동영상을 통해 업무 내용과 필요 지식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여러분들 코레일은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NCS 보셔서 우리 면접 볼 때 다시 한번 만납시다. 1부 마지막 기사 갈게요. 직무 인터뷰해서 LG트럼 스타일러 개발 주역이네요. 제가 지금 직업방송에서 새로운 칩보 코디라고 하는 프로 다시 방송되고 있거든요. 직무 관련된 인터뷰, 직무 관련된 강의, 그거 제가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직무 중심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R&D란 관점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스타일러 개발 주역, 세상에 없던 제품 꿈꿔.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1996년 입사 후에 연과 한움을 가전 분야 특허만 1000개 달해. R&D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상용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 연구 개발하면 뭐합니까? 상용화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은 스마트 기술, 공간 솔루션에 관심이다. 연구 개발의 가장 우선순위는 상용화입니다. 고객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분은 LG전자의 신가전 히트 상품인 스타일러 트윈 워시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가전업계에서는 기존에 없던 의류 관리기 시장을 본격적으로 한 대표적인 혁신 제품인데 무빙 행어, 바지 칼주름 관리기, 트루스틴 등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 옷감 손상은 최소화, 유해 세균은 제거해서 의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연구 개발만 9년 정도 했고 관련 글로벌 특허는 180개라고 하네요. 전 이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지원하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상용화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또 다른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건 제가 칩보 코디 강의할 때 가져다가 좀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연구개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상용화가 가능하냐? 그 부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까지 좀 보고요. 나머지 기사 10개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2부에 좀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